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민입니다. 2024 승무패 8회차는 컨퍼런스 8경기, 유로파 6경기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축구의 참패로 벌어진 클린스만 사태와 손흥민, 이강인의 불화얘기인데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일주일간 화가 치밀어 분석하는 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클린스만 경질, 축협 정회장 및 관계자들의 총사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클린스만의 경질은 둘째치고 선수들의 불화를 해외 언론에서 터뜨린 게 축협의 책임을 피하려는 물타기로 뻔히 보이고 지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들에 비하면 한창 어린 선수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모습에서 축협이 아닌 무슨 악기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르단전 참패의 책임을 선수들의 불화로 돌리려는 축협은 100억을 정회장 개인이 책임지라는 공론을 피하려는 꼼수가 너무 분명해 보이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로 보이고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말 클린스만 그 자식이 한국 축구를 걸레로 만들어 놓았고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정회장과 맞상대를 하며 자르려면 잘라봐 하는 귀국 인터뷰를 보며 정말 제 앞에 있었다면 패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느라 분석도 안 되고 개인 스케줄도 겹쳐서 이번 회차 갬블러분들에게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 쉽지 않은 회차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2월이 유력시 되는 회차라는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은 이번 회차 취소합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그라츠와 슬로반의 매치입니다. 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리그 2위로 최근에 리그에서 3승 2무를 했고요. 슬로반은 슬로바키아 리그 1위로 최근 리그에서 4승 1무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69 대 3.75로 정배당입니다. 그라츠에는 수비에 비티리 부상이 있고 슬로반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유로파리그 D조 1승 1무 4패로 조 3위로 컨퍼런스로 내려온 그라츠이고 컨퍼런스 A조 3승 1무 2패로 조 2위를 한 슬로반입니다. 팽팽한 전력인데요. 최근 리그에서나 컵대회의 흐름을 보면 슬로반의 상승세가 뚜렷한데 원정 핸디캡이 있는 슬로반은 무승부만 해도 괜찮은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그라츠가 상대했던 유로파 예선의 팀들의 전력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수비에 무게를 두지만 역습에 빠른 모습을 보이는 그라츠가 팀 내 9골로 득점력을 올리고 있는 공격수 카브리치의 라인 브레이커로서의 한두 번의 기회를 살린다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원정 경기 수비로 내려앉을 슬로반을 뚫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그라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위니온과 프랑크푸르트의 매치입니다. 위니온은 벨기에 리그 1위로 최근 리그에서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6위로 최근 리그에서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11 대 3.31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위니온에는 공격에 펠리페의 부상이 있고 프랑크푸르트에는 없습니다. 유로파리그 2조 2승 2무 2패 조 3위로 컨퍼런스로 내려온 위니온과 컨퍼런스 G조 3승 3패로 조 2위를 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위니온은 나름 유로파에서 빅리그 강팀인 리버풀에게도 승리하며 컵 대회에서도 선전을 했지만 아쉽게도 3위로 유로파에서 탈락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지난 시즌의 성적을 유지하며 무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아쉽다면 득점력이 수비력에 비해 제 역할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어 수비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수준으로는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하지만 유로컵 대회에서 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위니온이 이번 매치에서도 홈의 이점까지 있어 우세가 점쳐집니다. 위니온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올림피아코스와 페렌츠바로스의 매치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 4위로 최근 리그에서 4승 1패를 하고 있고 페렌츠는 헝가리 리그 2위로
최근 리그에서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없고 배당은 1.80 대 3.45의 정배당입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없고요. 실점률이 높은 올림피아 코스이지만 홈에서는 빌드업이나 중원 지배력은 좋으나 라인업을 높이 올리며 후방 수비에서 실점이 많은 게 약점으로 꼽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페넌티 역시 수비에 문제가 있는데요. 전력의 상대성으로 비교했을 때 올림피아 코스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올림피아 코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몰데와 레기아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 리그 몰데는 유로파리그 H조 2승 1무 3패로 조 3위로 컨퍼런스 16강 플레이오프로 왔고요. 폴란드 리그의 레기아는 컨퍼런스 2조 4승 2패 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26 대 3.00으로 정배당입니다. 몰데에는 중원의 브레이빅이 부상이 있고 레기아에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시즌이 4월에 시작하는 노르웨이라 몰데는 아직 시즌 전이라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얼만큼 올라왔을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레기아에는 공격의 무시, 페가르트, 크레이머가 시즌 9골, 11골, 8골의 득점력을 보이며 리그 4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2위에 비하면 순위는 하락했지만 리그 1위와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아직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시즌 개막전의 경기 감각이 이번 매치에서 영향을 줄 걸로 보여 몰데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페예노르트와 AS 로마의 매치입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는 리그 2위로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A AS 로마는 리그 6위로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2승 1패로 로마가 앞서 있고 배당은 2.12 대 3.51의 정배당입니다. 페예노르트에는 부상 선수가 없고 로마에도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챔스 2조 3위로 유로파로 내려온 페예노르트는 리그에서 19득점의 독보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3-2-4-1 포메의 원톱 기메네스가 있어 공이 기메네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끊는 게 중요한데요. 로마의 데로시 감독 교체 후 수비 축구에서 공격 축구로 전환한 로마의 중원이 강력해지며 중원 싸움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로마는 직전 리그 1위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도 4대2로 역전패는 했지만 두 골을 먼저 넣으며 초반 우세를 보였던 공격력만으로 완전한 변신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로마는 공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원정 매치로 2차전을 염두에 두고 라인을 리그보다 좀 내려 수비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매치로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건 페예노르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루카쿠와 디발라가 있어 승패가 나뉠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페예노르트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갈라타사라이와 스파르타 프라하의 매치입니다. 터키 리그 1위 갈라타는 최근 리그에서 6연승 중입니다. 체코 리그 1위 프라하도 최근 리그에서 7연승 중이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69 대 5.1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체격 차이가 나는 양팀인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보입니다. 컵대회에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갈라타사라이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빅리그에서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 자하, 은돈벨레, 산체스, 하킴 지헤의 등을 영입하며 몸집을 불리며 팀워크가 흔들리던 시즌 초에 비해 팀워크가 맞아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마르세유의 매치입니다. 우크라이나 리그 4위 도네츠크는 최근 리그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왕 8위 마르세유는 최근 리그 4무 1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3.23 대 2.23으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요. 샤흐타르는 최근 홈 3경기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5로 패하며 결국 챔스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꽤 좋은 승부를 연속으로 보여주는 등 강자로서의 면모는 확실히 보여준 양상입니다. 포르투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2위 자리 차지를 위해서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밀집 대응을 짜는 상황에서는 매우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최근 페이스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 메스와의 경기에서도 1대1로 무승부를 허용하는 등 최근 승리를 챙기는 상황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중앙에서의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샤흐타르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할 만한 창조성이 있는 선수는 우나이 정도가 전부인데 우나이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상황에서도 마무리 부족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결정력을 고려해서 도네츠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영보이스와 스포르팅의 매치입니다. 스위스 리그 1위 영보이스는 최근 리그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1위 스포르팅은 최근 리그 7연승 중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3.86대 1.91로 역배당입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스포르팅은 공격수 빅토르와 파울리뉴는 각각 13골과 9골로 팀 득점을 책임지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 팀 내 득점 1위가 5골의 엘리아의 영보이스와는 화력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영보이스로서는 이번 매치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 2차 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중원 싸움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스포르팅의 우세가 보이는 매치이지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영보이스를 감안하면 승리까지는 아니라도 무승부의 변수가 존재하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영보이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세르베트와 루드고레츠의 매치입니다. 세르베트는 스위스 리그 2위로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루드고레츠는 컨퍼런스 H조 4승 2패 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34대 2.99로 정배당입니다. 세르베트에는 수비에 둘린의 부상이 있고 루드고레츠에는 없습니다. 홈에서 강한 루드고레츠를 생각하면 세르베트는 이번 매치에서 최대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유리한 위치에서 원정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루드고레츠는 경기력이 기복이 심한데요. 원정에서 로르셀린에게 7골을 먹고 참패하는 모습도 보이고 특히 원정에서 약세와 기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원정에서 패한다 해도 점수차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세르베트의 단순한 공격 패턴이 얼만큼 득점을 만들지가 의문인 매치인데요. 세르베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레알 베티스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매치입니다. 라리가 6위의 베티스는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리그 3위 자그레브는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61대 5.67의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베티스는 유로파에서 의외의 부진을 보이며 조 3위로 컨퍼런스로 내려왔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게 탈락의 원인으로 보이는 게 공격의 페레스, 가르시아, 중원의 마크로카, 로드리게스, 카르발류 등 여전히 부상이 많습니다. 자그레브에는 공격의 드로미치의 부상이 있고요. 베티스는 유로파에서 탈락했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2승 1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영입한 포르날스가 적응 기간 없이 폼을 올리고 있고 키플레이어 이스코의 활약도 긍정적입니다. 원정 경기로 수비의 무게를 둘 자그레브는 페트코비치, 슈퍼키치의 역습으로 결과를 내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중원에 강점이 있는 자그레브이지만 베티스의 중원에 일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자그레브는 그들이 원하는 경기를 펼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아약스와 보데굴림의 매치입니다.
네덜란드 리그 5위 아약스는 최근 리그에서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보데굴림은 컨퍼런스 D조 2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되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50 대 5.4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아약스에는 공격의 아크폼, 중원의 덴보맨의 부상이 있고 보데굴림에는 골키퍼 니키타 하이킨의 부상이 있습니다. 유럽컵 대회 강자였던 아약스는 지난 시즌 우승을 놓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독 교체로 반등을 하고 있고 보데굴림은 아직 리그 시작 전으로 역시 경기 감각을 시즌 중과는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약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마카비 하이파와 헨트의 매치입니다. 이스라엘 리그 하이파는 유로파 F조 1승 2무 3패로 조 3위로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로 내려왔습니다. 벨기에 리그 2위 헨트는 최근 리그 1무 4패로 부진한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4승 1무 1패로 B조 2위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19 대 3.08로 정배당입니다. 헨트에는 중원에 율사게로와 골키퍼 나르디와 로프의 부상이 있습니다. 유럽컵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는 하이파는 지난 대회에서도 홈에서는 강팀을 잡는 이변을 만들기도 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헨트에는 대한민국의 홍현석이 활약하고 있는데 아시안컵 스캔들에 심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 출전 여부는 유동적으로 보이는 게 현재 경기 중인 챔스, PSG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헨트의 최근 부진은 국대 차출들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원정 경기가 다른 팀들에게는 쉽지 않은 원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의 부진을 벗어나기에는 이번 원정 매치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카비 하이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AC 밀란과 스타드 렌의 매치입니다. 세리에A 3위 밀란은 최근 리그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왕 7위 스타드 렌은 최근 리그 5연승 중이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67 대 5.17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밀란에는 중원에 포베가와 베나서가 수비에 토모리와 말릭 티아우의 부상이 있고 스타드 렌에는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밀란은 4-2-3-1 포메의 좌측 윙포드 하파엘 레앙의 빠른 발 돌파 후 크로스로 올리면 지루가 헤드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밀란의 최고의 공격 옵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테오 레앙으로 이어진 좌측의 활약이 좋아 앞의 공격 옵션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렌은 유로파에서 선전하며 조별리그 2위로 올라왔습니다. 밀란의 전방 압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원정에서 3연승으로 원정에 대한 우려가 최근 극복이 되는 양상으로 보이지만 밀어붙이는 리옹을 상대로는 3대2의 겨우 이기는 등 라인을 크게 올리는 강호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랑스와 프라이부르크의 매치입니다. 리그왕 5위 랑스는 최근 리그 3승 2패를 하고 있고 분데스리가 7위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며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1.17 대 4.5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랑스에는 중원에 마차도의 부상이 있고 프라이부르크에는 중원에 질환이 있고 수비에 레안 하르트의 부상이 있습니다. 랑스는 확실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은데요. 홈에서 압박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챔스에서는 3위로 탈락했지만 아스널을 상대로도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면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와히의 기복으로 인해서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와히, 소토카, 코스타 주전 3톱이 모두 골을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기본적으로 압박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강한 편인데 랑스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도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전반적으로 강호들에게는 약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압박 싸움에서 기대치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르트문트에게 주도권을 크게 내준 모습으로 이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그리포도 영향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랑스와의 압박 싸움에서 밀린다면 공격들을 담당하는 윙어들의 볼터치 숫자가 자체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리그에서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인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약, 약상 성향이 매우 강한 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랑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